이호재 배우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걸까요?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호재 배우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한국 영화와 연극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그가 남긴 깊은 여운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마치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견고하고 그 안에서 그는 수많은 감정의 물결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영희 경력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화와 연극을 넘나들며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63년 직이라는 작품에서 그와 전무송 배우는 세종문화회관 두 극장에서 나란히 주역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그 자체로도 예술의 깊이를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그들의 연기에 대한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이호재 배우와 전무송 배우의 모습은 마치 세월을 뛰어넘은 동지애처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이호재 배우는 단순히 좋은 연기를 한 배우를 넘어서 그가 남긴 발자취는 많은 후배들에게 진정성과 열정을 일깨워주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항상 정직한 감정과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전무송에게 있어 이호재와의 63년 인연은 단순한 우정 그 이상이었습니다. 1962년 유치진 선생의 연극 아카데미 1기생으로 처음 만나 연극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한 그들은 한 시대의 연극을 짊어진 동지였고 무대 위에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그 어떤 말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전무송은 종종 호재 얼굴만 봐도 다 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반세기를 훌쩍 넘다 보니 따로 말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올해도 여전히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또 한 명은 S시어터에서 포스터마다 두 배우의 얼굴이 나란히 걸려 있고 거리를 걷는 이들조차 두 사람을 비교하거나 연결지으며 바라봤습니다. 전무송은 그런 순간마다 속으로 이제 진짜 끝이 가까워졌나 보다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햄릿의 선왕 유령 역할을 맡았지만 무대에서는 끝내 함께하지 못한 둘. 누군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전무송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는 내가 항상 먼저 해. 호재 얼굴 여기저기 포스터로 다 걸려 있어서 맨날 보는 기분이야. 그리고는 딸에게 호재도 늙는구나 했더니 딸이 막 웃더라며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호재는 특유의 무심한 말투로 보고 싶을 게 뭐 있어. 전화 안 해도 서로 다 알잖아. 한 식구가 맨날 전화하나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60년 넘게 함께한 두 사람만의 정서와 믿음, 그리고 말없이 서로를 지켜보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퉁소소리에서 늙은 최척을 연기하던 이호재는 마치 자신의 삶을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까지도 삶의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는 늘 무대 위에서 아름다웠고 말 한마디에 숨결 하나에도 관객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전무송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무대에서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 전무후무한 배우지. 전무송 역시 더 파더라는 작품을 통해 딸과 함께 무대에 섰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연기하며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치매는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보지 않았지만 짐작하고 상상하고 그걸 믿고 무대에 서는 거예요. 이호재는 그런 전무송을 향해 농담처럼 말했죠. 그냥 너 자신을 생각하면 되겠구먼. 그 한마디에 담긴 농담과 진심,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만 오가는 그 무게를 우리는 이제야 되짚게 됩니다.
이제 이호재 없는 무대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무송은 공연을 쉬는 날, 이번엔 이 친구 거 보러 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호재는 말했었죠. 뭘 와? 그냥 쉬어. 난 안 갈 거야. 쉬는 날인데 술 먹어야지. 그 말 속엔 인생을 관조하던 노배우의 유쾌함과 친구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있었고, 전무송은 이제 그 마지막 농담을 가슴에 새기고 또 무대에 오를 것입니다. 아마도 전무송의 마음속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과 그리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63년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친구를 잃는다는 건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자신 안의 일부가 무너지는 일이기도 하지요. 이 친구가 날 여기까지 끌고 와줬어. 내가 잊을 수가 없지. 그 말 속엔 수많은 날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서로 등을 두드려주던 순간들, 서로를 대신해 울어준 날들, 객석의 박수 속에 함께 나눴던 땀과 눈물들. 이제 전무송은 무대 위에서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숨쉬는 무대 어딘가엔 늘 이호재가 있을 것입니다. 빛처럼, 그림자처럼, 숨처럼. 그렇게 그들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대에 올라 말보다 눈빛으로 이야기를 건넸다. 바로 이호재, 이름 석자만으로도 한국 연극사의 한 페이지가 넘겨지는 인물. 그의 삶은 화려한 조명 속보다도 어두운 무대 뒤에서 더 찬란히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웅장한 외침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나직한 떨림이었다. 그 떨림은 무려 60년 넘게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나를 사로잡은 장면들, 지금부터 당신과 함께 천천히 열어보고 싶다. 2005년 일본 현대극의 거장 베치야쿠 미노루의 작품 두 기사가 세계를 돌아다닌 이야기에 출연했을 때 이호재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언어,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는 배우로서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관객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같은 해, 그는 전무송과 함께 용호상박 무대에 올랐다. 오태석 연출의 이 작품은 두 사람의 8년 만의 재회이자 그들이 처음 무대에 섰던 남산 드라마 센터에서의 30년 만의 회귀였다.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 세대의 시간을 다시 불러온 사건이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엔 여전히 뜨거운 예술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작품을 만든 또 한 명의 이름, 이만희. 휘문고 선후배 사이였던 두 사람은 연극 언덕을 넘어서 가자에서 황혼의 삼각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사랑이 끝난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이 뛰는 순간들을 그들은 무대 위에서 온몸으로 표현했다. 관객들은 숨죽이며 바라봤다. 나이든 배우들이 보여주는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감정의 파도가 객석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호재는 자신의 70세 생일을 기념하는 작품 미록 속일지라도에 출연했다. 대사 하나하나에 쌓여있는 세월의 무게, 그것이 이호재의 몸을 통과하면서 말이 아닌 천으로 전달되었다. 그해 그는 말없이 무대 위에서 시간을, 그리고 삶을 연기했다. 관객들은 알 수 있었다. 이 배우는 대사를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대사 속에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는 것을. 2015년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뿌리로 돌아간다. 동랑 유치진 탄생 110주년을 맞이해 재현된 항항은 흐른다는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되었고, 그 무대에 이호재는 또다시 섰다. 그가 처음 연극을 시작했던 그 공간, 다시 돌아온 그 자리에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신인이 아닌 역사를 품은 노배우였다. 오태석이 연출을 맡고 동랑의 아들 유덕형이 예술감독으로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와
그 중심에 선 이호재에 대한 헌사였다. 2017년 늘 푸른 연극제에서 그는 다시 한번 마스터로 무대에 섰다. 평균 연령 79세의 연극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그는 언덕을 넘어서 가자로 관객과 마주했다. 10년 전 초연보다 더 깊어진 연기, 더 단단해진 감정선. 중장년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저건 연극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극작가 이만희는 이 작품을 이호재를 위해 헌정했으며 이호재는 마치 고백하듯 그 무대에 올랐다. 그 어떤 대사보다 조용히 울리는 숨소리가 객석을 흔들었다. 이호재는 연극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2011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 보관 3등급을 수훈했다. 그것은 단지 상훈 하나가 아니었다. 연극이라는 예술 장르가 홀대받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걸어온 예술인에게 사회가 보낸 첫 번째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훈장을 들고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낡은 손수건처럼 낡은 대본을 접어 무대에 오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2018년 그는 국립예술원의 연극영화무용부문위원으로 위촉된다.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연극의 정수를 품은 원로이자 살아있는 자산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불리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연극계의 산증인이라 부르지만 그는 여전히 나는 아직도 영희 연습 중이다 라고 웃으며 말하곤 했다. 그 겸손 속엔 끝을 모르는 예술에 대한 갈증이 고여 있었다. 2022년 이호재는 자신의 영희 6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에 오른다. 질투. 이만희가 이호재를 위해 새로 집필한 이 작품은 황혼의 사랑을 그렸다.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사무실에서 혼자 살아가는 왕규와 그 친구 춘산, 그리고 동네 약사 수정 사이의 묘하고도 따뜻한 삼각 로맨스. 그 감정의 파장은 젊은 사랑보다도 더 깊었다. 80대의 배우가 펼쳐내는 사랑의 민낯, 그것은 오히려 삶의 진실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도 인간적이었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다. 이호재는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냈다. 때론 아버지였고, 때론 연인, 친구, 광대, 혹은 이름 모를 나그네. 그러나 어떤 역할을 하든 그는 늘 이호재였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대사가 아니라 그의 숨결과 눈빛이다. 그리고 그 눈빛은 여전히 관객의 마음속에 남아 사라지지 않는다.